4천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가입해 주시지 않으면 아예 전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이제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팀장님 뵈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다룰 주제는 제가 실제로 대표님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질문해 주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1,500만 원의 기준이 있긴 해요. 다만 이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기록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의 기준인 거고요. 비용 처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계속 같이 봐주시면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개념 꽉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업무용 승용차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업무용 승용차라는 건요. 회사가 사업에 사용하는 차로서 이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근데 이 개별 소비세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인데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편하게 뭐 저희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주 타시는 SUV까지 거의 웬만한 승용 자동차는 포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경차, 뭐 트럭 이런 것들 제외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주요하게 9인승 카니발도 개별 소비세 제외 대상 차량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경차나 트럭이나 뭐 9인 이상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은 되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요. 운행일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또 비용 한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차량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이해해서 이러한 차량은 뭐 맘대로 쓸 수 있다? 맘대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럼요. 뭐 한도도 없으시고요. 운행일지 뭐 번거로운 거 전혀 없으시니까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그럼 어디까지가 적용 가능한 건지도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1,500만 원 기준이라는 건 그냥 운행일지 뭐 업무용 비율을 100%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고요. 이 비용의 한도라는 거는 차량 가액에 따른 비용이랑 그 밖에 부대 비용, 뭐 예를 들면 유류비, 뭐 세차비, 보험료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같은 자산은 그 해에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여러 해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걸 세법상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 차량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해주거든요.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8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이제 한 800만 원, 연간 800만 원 정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거 외적으로도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구매하실 때는 가격이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를 사셨다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연간 800만 원씩 해서 딱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나 렌탈이라고 하면 그 리스료나 렌탈료에는 뭐 보험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세법에서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금액을 산정할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료 같은 경우는 납부한 렌트료의 70%, 또 리스 같은 경우는 뭐 리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대략적으로 93%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요. 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또 그게 업무에 사용하신 금액이라고 한다면요. 금액 상관없이 100%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비용 처리 가능한 한도는 8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만나 뵙는 대표님들을 보면은 차들이 다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차들을 이제 보시는데 그러면 연 800만 원만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 저도 말씀드리다 보면 5년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씩이면 최대 4천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연간 800만 원씩 해서 10년, 15년, 20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가액이 다 비용 처리가 될 때까지 비용은 처리를 해주겠으나 연간 800만 원까지만 네. 해주겠다라는 거죠. 오래 타야겠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법인이라고 한다면요. 구매, 리스, 임차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해 주시지 않으면 아예 전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가 출퇴근, 뭐 거래처 나가는 거 다 이런 것들 업무용 사용 비율로 보니까요. 꼭 업무용 사용 비율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차량 가입 그 한도가 8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업무용 승용차를 쓰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한도가 좀 작은 업종이 있다는 거, 이 정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임직원 전용 보험 이런 거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업무용 사용 비율 이건 더더욱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도 이제 어떤 한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막힌다, 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저희 오너스경영연구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그래서 연간 어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1,500만 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좀 컨텐츠 삼아봤는데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컨텐츠들 계속 쌓아갈 테니까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세무사님께도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